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과단 집회에서 구분수재가 아닌 점유자의 참석 확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은 매번 집회 열 때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리거나 또는 상담해 드리거나 자문 드린 내용이에요.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소유자 같은 경우와 달리 점유자는 어떻게 그분의 신분을 확인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문의 주시기 때문에 자문 드리는 그런 내용에 해당됩니다. 마침 관련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이 쟁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과단 집회에서 점유자도 참석하여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분수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확인을 거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데요. 임차인 같은 점유자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점유자라는 주장만 갖고 집회장에 참석시킬 수는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자주 주시죠. 집회장에 가면요, 소유자는요, 저 몇 호입니다 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성함이 있잖아요. 그 성함하고 나의 신분증, 참석한 사람의 신분증을 딱 대줘보면은 동일인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점유자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점유자입니다 라고 들어올 경우에 소유자의 위임받아 온 게 아닐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자의 위임 없이도 본인이 직접 의결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4가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총회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과연 집회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이분이 점유자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다. 근데 임차인 같은 점유자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 집회장에서 서로 옥신각신 하시거나 다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소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사항을 확인해 두셨다가 안내할 때, 집회 안내할 때 점유자분께서는 이걸 반드시 가지고 오세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참석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제시할 법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 법 규정들은 집합건물법에서 구분수재가 아닌 점유자에게도 직접 의결권을 인정하는 예예요. 점유자가 항상 구분수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점유자가 구분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10년 전입니다. 2013년도 6월부터 시행된 개정집합건물법에는요, 그 조항에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점유자의 이런 집회 참여율을 높이고 그분들의 의결권을 인정해 준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법 변경하면서 하나가 추가됐어요. 조금 전에 3가지였다가 지금 추가돼서 4가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점유자도 구분소유자, 즉 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독자적인 의결권이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구분소유자 동의 없이도 직접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석할 때 이분들이 점유자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 점유자에게 의결권이 부여되는 경우인가? 보시면 첫 번째, 고용부원 관리에 관한 의결권입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구분소유자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이게 점유자예요. 점유자는 이러한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해서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1항이 고용부원 관리예요. 이 관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미 다 입법 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범위 내에서, 이런 뜻이에요. 의결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직접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입법 취지부터, 이런 입법 취지가 이런 취지예요. 굳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의결권 범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언제? 바로 고용보험 관리에 대해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 같은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 미화 관리, 관리업체 선정, 또 입점, 퇴점 시간 제한 이런 것들 등등이죠. 이런 고용보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바로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리인 선임 굉장히 중요하죠. 관리인 선임, 즉 점유자는 마찬가지로 관련 집회에 참석해서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도 점유자가 구분 소유자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투표권을 부여했어요. 이거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2013년도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10년 넘었어요. 10년 전부터 이미 관리인 선임, 관련 회장, 대표 선임을 임차인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 넣어 보관한 곳이에요. 다 쓰셨죠? 네. 짜보세요.